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정규 강의 시간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다 보니까 14주 차에는 추가로 이렇게 강의가 좀 차시가 추가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까지가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는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5장에서 8장 이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그러니까 15주 차에 수요일에 우리가 3교시에 시험을 치는데요. 교시 시험을 치는데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책에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로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와 연습 문제를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촬영도 예제 풀이와 연습 문제 풀이라는 동영상 촬영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이 14명인가 15명 있어서 지금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정말 성적을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F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행위는 절대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출석만 잘해도 C는 드릴 거예요. 근데 부정행위라면 무조건 F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8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19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까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기에 선운동과 배선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변이가 일단 여기는 x면 여기는 각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보통 R의 어떤 회전팔의 비례상수가 되는, 회전팔이 비례상수가 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거를 V라고 했고 이거는 오메가고요. 여기는 A이고 여기는 알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성이라는 거, 여기에 관성. 이건 선운동에 있어서 관성,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I다. 그래서 이거는 뭐 M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그래서 회전팔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힘이 F는 MA였고요. 여기서는 I 알파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고, 이 F와 만약에 관계를 생각한다면 R의 크로스의 F로 R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두 가지의 물리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배울 8.5절에서 배울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운동에너지가 여기서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여기서는 회전운동에서는 2분의 1은 똑같고요. m 대신에 우리가 완성 모멘트에 해당하는 i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 대신에 오메가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2i분의 i의 오메가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는데, 이 i 오메가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올 다음 그 뒷줄에 나오는데요, 운동량이라는 걸 배웠죠. P는 MV라는 이런 양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요,
각 운동량을 L로 표현합니다. L. 그래서 L은 M에 해당하는 I와 V에 해당하는 오메가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8.5절을 보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게 나옵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회전이라고 썼는데 로테이션이죠, 그죠? 영어로. 그래서 여기 책에 R이라고 해놨어요. 한번 보자. 2분의 1 mv 제곱일 건데, 그죠? 여러 개의 입자가 있다고 할지게, 여러 개의 입자가 이렇게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할지게, 그러면은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거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때 V가 뭐였냐면요, R 오메가였죠. R의 그거 비례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R 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2분의 1 mR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메가가 이 회전을 하는 오메가는 다 일정하다면, 오메가가 일정하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mR 제곱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럴 적에 요것이 뭐냐면 i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책에 19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하단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똑같이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마찰력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 예제를 우리가 보는데, 이걸 좀 지우고요. 만약에 선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KE에 I인가요? T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이 KE에 R, 이제는 물체가 선운동도 할 수 있고 회전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2달 전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경사면에서 다음 예제가 나오는데요. 경사면에서 보도 마커를, 이 둥근 보도 마커를 놨을 적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회전을 하면서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지금 완전한 원통이 아니라서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내려오는데,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선운동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예제에서는 선운동도 있고 그죠? 회전운동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줄 적에 선운동에 대한, 그래서 여기 트랜스퍼스라고 T까지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운동 에너지. 이거는요, 로테이션,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것의 어떤 운동에 있어서 이니셜 초기 단계에 전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은 우리가 나중의 상태에서
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어느 순간에 그런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의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파이널 스테이지 나중 상태에서의 그러한 역학적 에너지의 하고 같아야 된다. 언제요? 마찰이 없을 적에. 자, 이 마찰이 없다는 말은 보존력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하죠. 보존력만 있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근데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나왔듯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찰력이 있는 경우가 어땠죠? WNC라는 거 기억이 납니까? 요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한 2번 정도 적어드렸는데 non-conservative입니다. non-conservative, 비보존력이죠. 비보존력에 의해서 행해진 이런 말이죠. 행해진 일은 거기 책에 나오는데요. 델타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게 비보존력에 의한 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당연히 K에 E에 T 더하기 K에 E에 R 더하기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를 다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델타 KET 더하기 델타 KE의 R 더하기 델타 P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로테이션에 의한 운동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두 텀만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자, 이것이 책의 8-27식입니다. 이게 식 8-27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전의 것과 달라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서도 이전의 것과 달라진 것은 이 텀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개념과 관련된 예제로서 예제 8-1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적어 놓을게요. 이용할 것이니까. 자, 예제 8-14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문제에 대한 주어진 조건을 써라 그랬죠. 그죠? 경산을 내서 굴러내려가는 공이랍니다. 공. 어떤 물체가 이제 굴러내려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굴러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굴러내려간다 뭐가? 바로 회전운동이 있다는 거고요. 공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원기둥이 굴러내려가는 경우와 우리 공이라면 보통 쿠죠, 그죠? 쿠가 내려갈 때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 회전 운동의 형태가 다릅니다. 특히 뭐가 다르다고 봐야 되죠? I가 다르죠. I 9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은 5분의 2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189페이지에 이게 속이 창구라고 해야 되나요? 공이 뭐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오.
5분의 2mr 제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2mr 제곱 맞죠? 네. 속이 찬구라고 합시다. 속이 비어있는 구도 뭐 많잖아요. 공이 그런 경우도 많죠. 야구공 같은 경우는 뭐 속이 차 있지만 농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경우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시험 측지가 아마 이거는 제가 속이 찬 구다 아닌가 이걸 만약에 낸다면 줄 거예요. 자, 그럴 적에 자 보십시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경사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공이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내려갈 건데요. 이제 이게 R이고요. 반지름이 R이고요. 요게 M입니다. 질량이. 그럴 적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와서 바닥에 중심에서 중심이 H예요. H만큼 떨어졌을 적에 이 공의 선속력, 네. 이때 내려오는 이 선속력이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태와 이 상태에 대해서 아래에 내려왔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찰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마찰력이 없어.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요 식을 그대로 썼다고 보고요. 2분의 1 m v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분의 1에다가요. i의 오메가의 제곱이고 일단 써볼게요. 더하기 여기에 mg의 h가 된다. 그죠? 여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잡읍시다. 에너지 기준, 즉 0으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처음의 상태에서는 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로가 되겠다, 그죠? 이 i의 제곱, 오메가 i의 제곱, 맞죠? 그럼 회전을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제로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i의 오메가 f의 제곱 더하기 0이 되겠다, 그죠? 왜요? 바닥에 왔을 적에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뒀으니까 우리가 자기가 그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으로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vf인데 이 오메가 f하고 vf는 아까 전에 뭐 관계있냐면 v는 r 오메가에서요. 지금 이 구의 경우에는 이게 vf라면은 r이 즉 큰 반지름 큰 r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오메가 f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속도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f 대신에 우리가 r분의 vf를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r분의 vf를. 자, 그러면은 이것이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더하기 i가 뭐라 그랬죠? 5분의 2에다가요 m의 r 제곱의 오메가 f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r 오메가 f가 지금 vf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f의 제곱, mvf의 제곱을 끄집어내면 되겠다, 그죠? 이게 vf 제곱이니까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죠? 5분의 1 m의 vf의 제곱이죠. 이것이 지금 뭐냐면 mgh가 돼야 된다, 그죠? m. 그래서 이걸 여기 써볼게요. m의 g의 h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량을 몰라도 된다, 그죠? 이게 약분이 되네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통분을 해보니까 10분의 7이 된다, 그죠? 10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VF의 제곱은
역수를 곱해주니까 7분의 10 GH가 되고요. 그래서 finally VF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에 7분의 10 GH 해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회전 운동이 없을 적에는 선 운동만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2GH입니다. 여러 번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GH와 루트 7분의 10H 보니까는 선 운동만 있는 경우가 더 크죠, 그죠? 이거는 7분의 10은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이 없이 그냥 어떤 회전 안 하는 물체를 내리는 경우와 회전시킬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회전이 안 하고 내려오는 놈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5.29m/s 이게 5.29m/s로서 우리가 루트 2GH보다 작다. 왜냐면은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데 한 놈은 선 운동만 가면은요 한 놈은 회전 운동까지 가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하는데도 에너지를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려갔을 적에 속도는 회전 운동까지 하게 되면은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루트 2GH였는데 회전 운동을 하니까 루트 7분의 10GH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블락과 도로레라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시 지울게요. 아마 이 식은 계속 쓸 것이고요. 8-15 블럭을 연결한 도르래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상에서 도르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물리 실험에서 한 실험 형태입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다. M1이 5km고요. 지금 이것이 M1이 5kg이고요. M2가 얼마입니까? 7kg이에요. 자, 7kg입니다. 이거는 2kg이에요. 요 도르래는요. 이 도르래는 M이 2kg입니다. 여기에 이 회전축에는 마찰이 없고요. 마찰에 요 서피스에서 같이 돌게 돼 있다. 그런데 반지름이 0.05m입니다. 요 R이요. 0.05m 이래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회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려가는 이 에너지에 따라 의해서 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 원통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빈 원통이면은 어떤 I를 갖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다. 아까 전에 I9는 두 가지가 이렇게 했는데 빈 원통이면 어떻게 되죠? 앞에 보니까 그냥 MR 제곱일 거예요. MR 제곱 맞나요? 3개 보십시다. I가 MR 제곱 맞네요. 고리의 형태니까 그죠? 빈원통 그냥 고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뭡니까? 문제는 여기에 지금 마찰력이 있다. FK가 지금 여러분 생각할 적에 이 물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이걸 놓았는데 물체가 일로 갈 수 있어. 아닐 겁니다. 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아니면 정지해 있든지. 근데
FK 그래서 어쨌든 FK는 요렇게 요 방향이 나와요.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UK가요 0.355입니다. 자, 이를 지게 우리가 M2가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H가 2m로 갔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2m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그때 여기 왔을 적에 V의 F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못 쓴다. 맞죠? 이 공식은 왜? 마찰이 없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겠네, 그죠?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W의 NC가요 델타 K의 E에 T 더하기 델타 KE에 R 더하기 델타 K 델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보면은요, 이거는 마찰이 하는 일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요 뮤 K에다가요 N이 자 이게 왜 그래 되죠? FK에다가요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그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FK는 어떻게 된다고요? 뮤 K의 N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N이고요. 이것이 M1의 G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봤죠. 수평면에서는 N하고 MG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D라고 했습니까? 책에 델타 X라고 써졌네요. 델타 X가 요게 델타 X가 되겠다, 그죠? 이것도 델타 X가 되죠. 줄이 지금 고무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늘어나지 않는 그냥 줄이기 때문에 얘가 간 만큼 얘도 가야 돼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WNC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N이 mg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잡고 있었으니까 놓기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K의 E의 F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도 K의 E의 R의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게 더 낮죠. 처음에 게 여기 있었고 나중에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빼기 해가지고요. M의 G의 M2G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F 빼기 포텐셜 에너지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호로 다 써줬으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면요 계산을 해보면은요 KE의 TF는 그냥 지금 얘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왔을 때 나의 이 속도를 지금 구하는데 이게 VF면 여기도 VF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뮤 K의 mg의 델타 X는 여기를 써줬고요. 나중에 선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의 V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의 VF의 제곱이 되거든요. M1과 M2는 같이 움직이니까요. 더하기 로테이션을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의 F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더하기 나중에 거 빼기 처음에 거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M1은 없어요. M1은 지금 수평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위치와 변화가 있을 때만. 그래서 M2만 있다. G의 H가 되겠다, 그죠? 근데 이 H가 델타 X죠? 맞습니다. 델타 X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죠? VF를 구하라는 거죠? VF 맞습니까? 그래서 VF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I를 우리가 M의 R 제곱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M의 R 제곱을 넣는데 R의 오메가 F는 VF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시 요 부분이요 더하기 2분의 1 M의 VF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I는요 여기에 고리 형태의 비논통이기 때문에 M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MR 제곱 오메가 F 제곱인데 R 오메가 F가 VF였잖아요. 가진에도.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일로 넘기고요. VF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VF의 제곱으로 정리를 하니까 2분의 1M1 더하기 2분의 1M2 더하기 2분의 1M이거든요.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걸 여기로 넘기주죠. 그러면은 여기에 M1G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M2 G하고 델타 X는 똑같이 있죠. 그죠? 빼기 UK의 M1 G의 델타 X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VF 이것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 전부 다 알려진 양들이죠. 그래서 VF의 제곱을 해보니까 갈로에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다 나오네요. M1이 얼마입니까? 5고요. 그 다음에 7이네요. 5 더하기 7 더하기 2예요. 이것이 M2가요. 7 빼기 0.35에 M1이 오죠. 5에다가요. 곱하기 9.8에다가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12에다가요. 24, 7이네요. 그래서 VF의 제곱은 7을 나눌 7 이래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5, 2, 5, 3, 15, 25 1.75가 그죠? 빼매니까 5.25네요. 5.25 곱하기 그러니까 10.5 곱하기 9.8이네요. 맞죠? 2 곱하기 5.25 하니까 10.5 됐고요. 그래서 이게 90 약간 넘는데 그러면 VF는 루트 7분의 7분의요 한 100쯤 되겠다 그죠? 10.5 곱하기 9.8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1.4네요 그죠? 1.4에다 어쨌든 루트 한 7분의 100이니까 10몇 정도 돼요. 14 루트 14니까 3점 얼마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3.83입니다. 여기가 3.83m 세컨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3페이지의 마지막 물리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마지막 물리량이 뭐냐면 각 운동량입니다. 각 운동량. 그래서 8.6이죠, 그죠? 8.6. 각 운동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 운동량을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모멘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운동량을 유도할 지게도 보면은 F = ma라는 즉 뉴턴의 2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맞죠?
서메이션 F가 MA라는 아니면은 뭐 M에 뭐 이런 식으로부터 우리가 P는 MV라는 양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래 가지고 M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D에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양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정의하자.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뉴턴의 이법칙이 뭐였죠? 이 회전력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I의 알파 됩니다. 그럴 적에 이 알파가 뭐였습니까? 델타 T분이에요. 델타 오메가였다.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I를 집어넣어주자. 운동하는 동안에 I가 잘 안 변하죠. 변하는 경우 있습니다. 유체 같은 경우는 변해요. 유체는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질량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 자체는 안 변할 수 있는데 질량의 분포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 변한다고 하면은 델타에 I에 오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줄 수 있겠다, 그죠? 이 델타 안으로. 그럴 적에 이 I 오메가를 옵을 우리가 이 옵을 L로 정의해서 I 오메가. 그래서 이거를 각 운동량이에요. 각 운동량이면서 우리는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자 I의 단위는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mR 제곱 형태니까 이거의 단위는 킬로그램의 미터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거기에다가 오메가의 단위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고요. 오메가는 레디언 퍼 세컨드죠. 그래서 그냥 단위는요 킬로그램 라디안은 NKS 단위계에서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에 per second가 뭐가 각 운동량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운동 이걸 운동량이라는 걸 하고 나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써봅시다. 델타 T분해요. 여기처럼 델타의 MV라고 합시다. 자, 뭐가요? F가요. 만약에 이것이 0이라면 외부에서 어떤 물체에 가해준 힘이 없다면 추가로 가해주는 힘이 없다면 델타 MV가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0이면 델타 MV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어떤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할 적에 충돌이든 어떻다고 할 적에요. 변한다고 할 적에 외부에서 작용해주는 힘이 없으면은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당구원끼리 부딪혔는데 이거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시스템 안에서만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없어지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다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것이 제로이면요. 여기 델타의 I의 오메가가 0이 된다. 이게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것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전 운동의 변화의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수영 다이빙 선수가요 플랫폼에서 만약에 아니면 스프링보드에서 할지게 몸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요 몸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질량은 변할 수가 없는데 플랫폼에서 떨어지면서 팔을 벌리고 떨어질 때와 아니면은 무릎을
표고 이렇게 떨어질 때와 무릎을 감싸 안고 할 때 질량은 변화가 없지만 회전 간섭 모멘트 I는 변화합니다. 그를 지게요. 플랫폼을 지나고 나서는 중력을 받고 있지만요. 모든 물체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면서 I를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오메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메가를. 왜? I의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이게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공동력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가공동력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겨 같은 경우, 피겨 스케이팅 할 적에 얼음 원반 위에 우리가 마찰이 없다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이 크게 원을 그리고 돌아와서 스핀을 강하게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은 벌리고 들어왔다가요. 벌리고 들어왔다는 말은 이거를 크게 하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M I RI 제곱이잖아요. 벌렸다는 말은 RI를 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이거를 크게 해가 들어왔을 적에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거를 줄여가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벌리고 와서 이렇게 줄여요. 팔을 줄이면은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지만 회전 관성 모멘트 이거는 줄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식이 나올 건데요. 이거를 고치면은 오메가 F는 IF분의 I의 오메가 I가 됩니다. 그래서 IF가 내가 팔을 움츠러들므로 해서 처음에 거보다 줄어들게 되면은 오메가 F가 빨라지죠. 처음에 거보다. 이게 1보다 커져버리니까, 그죠? 그런 예제를 우리가 다루고 아마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로 우리가 회전의자가 있습니다. 회전의자 8.16에 나오는데요. 회전의자 마찰이 없다고 할 적에 이렇게 아령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빨라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집에서 무거운 거를 들고 하면 할수록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령을 무거운 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은 들지만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 F가 오메가 I보다 크게 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8.16을 보니까 회전의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전의자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힘을 외부에서 주지 않고 그냥 이걸 당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는 그럼 힘을 받고 있는 게 없죠. 따로 추가로. 그러니까 이 동작만 해줬는데 그 동작을 해주는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가운동력 가운동력이 보존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아령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오메가 I로 돌고 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앉아있긴 한데요. 저 아령을 줄여서 팔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아령이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오메가 F를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의자 자체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I 의자 이것이 2.35 곱하기 2.25 곱하기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고요.
오메가 i가요. 자, 이거 계산해야 되네요. 오메가 i를 계산하는데 t가요.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는데 1.26초입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i는 t분의 2파이가 된다. 그래서 1.26분의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된다. 오메가 i가요. 그래서 4.99 라디안 퍼 세컨드예요.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뭘 구하라는 걸까요? 처음 각분력 구했죠. 그래서 이게 1A번이고요. 두 번째 B번이 뭡니까? R형을 안쪽으로 당기면요 걔의 새로운 간섭 모멘트는 처음에 II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학생 그다음 의자 R형 전체를 다 더해서 팔을 벌린 상태에서 이래 되는데 지금 B번이 뭐냐면요 I의 F가요 오므린 상태에서 1.8 자, 8 오므려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이건데 학생 의자 R형을 다 더한 건데요 이제는 학생이 팔을 오므린 상태 이 상태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벌렸을 때부터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R이 줄어드니까 R형에 대한 R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적에 오메가 F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답이 자 B번을 넣는 거는 오메가 F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F를 구하는 공식은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된다 그죠? IF 분의 I의 I 오메가 I가 되겠죠. 그래서 IF가 어떻게 됩니까? 1.80이다 그죠? 분해요 2.25죠. 처음에 I가 2.25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I가 얼마라고요? 우리가 4.99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위가 상쇄될 거고요. 여기 2.99 그래서 2.25 나누기 1.8 하니까네 6.24 라디안 퍼 세컨드로 우리가 해보십시다. 6.24 라디안 퍼 세컨드로 증가하게 됩니다. 4.99에서 6.24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좀 더 빨라지는. 그러면은 10번 이제 R형을 내가 이렇게 당기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의 학생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C번 이제 R형을 당기는데 이렇게 학생이 한 일. 자, 이 학생이 한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개 전체에 운동 에너지를 변화를 시켰죠.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그냥 이 상태 이렇게 되니까 수평으로 당겼다고 합시다. 그럴 적에 우리가 W 학생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자 학생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델타 K의 E의 R이 되겠다. 그죠? 이게 일 에너지 정리잖아요. 그죠? 학생이 일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2분의 1 로테이션 에너지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선운동 에너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I의 I 나중에 변화끈은 나중에 거 빼기 처음에 거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F와 오메가 F를 먼저 넣어주고 오메가 I를 넣어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책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답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다 구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IF가 뭐라고요? 여기 주어졌습니다. 1.8. 그 다음에 오메가 F가요, 6.24 제곱 빼기 2분의 1이고요. 2.25죠? 오메가 I는요, 4.99입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책에 보면은 7.03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를 해줘야 된다. 7.03줄. 그래서 내가 배에 힘을 주고 이를 당겨줄 때 2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만큼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도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전목마가 나오는데요. 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움직인다는 말은 이것처럼 I가 달라지죠. 놀랍게도 마찰이 없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예를 들어 속도가 줄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속도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예제풀이 시간에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야 될 건데요. 8장에 연습 문제 풀인데 1번하고요 7번, 12번 23, 27 1번, 7번 자 1번과 7번과 12번 그 다음에요 뒤로 넘어가서 23번 27번 다섯 문제를 시험 칠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 강의를 듣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아까 시험을 20 며칠을 친다고 했죠? 그때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보내줘도 받을게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데 그 파일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 3주 뒤에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 넣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전에 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동영상을 잘 보시면 풀이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단체 톡방을 통해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나누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